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모수진입니다.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10년 넘게 동해 도시계획 체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선거 공약에 맞춰 균형 발전하는 서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반기에 용산 마스터플랜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정책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의보류 등으로 진행이 더뎠던 주요 개발 사업이 선거가 끝난 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어서요. 오늘은요. 상봉동 신축 오피스텔 매물과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 해결해 주시러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칼럼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내 뉴스통신에 매주 월요일 날 칼럼을 좀 쓰고 있는데요. 칼럼 제목은 청약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이렇게고요. 서울 84제곱미터 34평형 아파트 팔면 경기도 및 지방에 5채 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내 뉴스통신에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찾기가 있습니다. 찾기 돋보기에 보면은 제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제 칼럼을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시리즈를 제가 이걸 칼럼을 좀 쓰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요. 청약제도 개선을 왜 요구를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청약제도를 보시면, 거주자 우선순위로 받습니다. 특별 공급도 있지만서도요. 자,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순위 1순위죠. 그러면 서울 분들만 만약에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청약통장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로또 청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로또 청약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당첨만 되면 적어도 4억 또는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서울에 있는 분만 넣다 보니 양극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은요. 서울에 청약을 넣을 기회조차 박탈이 된다는 겁니다. 박탈이요. 자, 그러면 청약 접수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누구가 되더라도 서울에 있는 지역의 주택에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주 요건 때문에 이걸 막는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느냐.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은요 100% 넘었습니다. 자, 100%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다 보니 주택이 공급 과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으로 돈을 못 벌게 아예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서울은 주택 공급이 없다 보니까 청약통장을 통해서 당첨만 되면 5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봅니다. 그럼 지방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으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따지들면요. 실질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더 청원을 하시든가 청와대 보면 청원 사이트에 청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죠. 전문가인 제가 오히려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됐죠. 왜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청약제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서는요. 지금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서울에 집을 하나 팔았더니 경기도하고 지방에 5채 매입을 한다 이런 제목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 아닐까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기준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거래된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중심으로 지역별 편차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전체 25개 구 중에, 우리가 4월 달에 거래된 게 11개 구에서 실거래 가격이 조사되었습니다. 자, 거래가 없는 구는 조사에서 빠졌죠.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몇 건이냐면요, 29개 건이 거래가 됐어요. 예. 분양권이 그렇습니다. 분양권이요. 자, 29개. 4월 달에 29개. 양도세 중과 때문에 4월 달부터는요, 매도자도 없고 매수자도 없어요. 자, 그런 상태가 지금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매물이 없으면 앞으로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을 해보면요. 자,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서울 거 한번 볼게요. 자,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를 보니까 84제곱미터 34평입니다. 자, 강남구부터 해서 전체 관악구까지가 있습니다. 14개의 구가 거래가 됐고요. 자, 가장 비싼 데가 역시 강남구가 나왔죠. 14만 9,591만에 나왔고요. 자, 강동구가 10억 2,300만에 나왔고요. 광진구가 9억 9,633만 원이고요. 마포구가 있네, 참요. 마포구가 11억이 있네요. 11억 7천만 원 나왔고요. 성동구가 11억 2천이고요. 동작구가 9억 6천이고요. 그다음 영등포가 9억 3천이고요. 양춘구가 8억 7천이고요. 성북구가 7억 2천이고요. 은평구가 6억 6천이고요. 관악구가 5억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순위란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순위가 아니라, 예. 자, 그럼 순위별로 보면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 자, 보니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강남구예요. 강남구. 순위를 보면요. 자, 순위를 보면 강남구가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 그 다음에 마포구, 그 다음에 동작구, 그 다음에 강동구, 그 다음에 광진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양천구,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 순입니다. 자, 그런데, 자, 성북구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성북구 끝에서 세 번째네요. 예, 잘 안 오른다는 거죠. 은평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관악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관악구. 자, 관악구인데 제가 보면 주로 봉천동 쪽이에요. 역세권하고 좀 먼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관악구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악구 같은 경우는 또 거래가 별로 없어요. 거래가 없죠. 봉천동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두 건입니다. 두 건이 나왔습니다. 자, 다른 거는 이제 역세권에서 나온 게 있다면 관악구가 더 앞에 있는 순위를 보일 겁니다. 근데 어떻든 4월 달에 나온 건 이렇게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인천하고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인천. 예, 인천은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인천 시민들이 분개하는 사건이 났죠. 자, 그러면 강남이 예를 들어서 14만 9천이 거래가 됐는데 인천은 얼마인가 볼게요. 인천은요. 인천은 연수 같은 경우는 4억 5천이네요. 4억 5천. 예. 84제곱미터가 그렇습니다. 자, 부평구는 4억 3천. 서구는 3억 8천. 또 남동구는 3억 6천. 예, 중구는 3억 3천이에요. 그럼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디하고 가깝냐면요. 관악구네요. 관악구. 관악구보다 가장 높은 인천구 연수구가 4억 5천이니까 5천만 원이 관악구가 더 비싸죠. 예, 연수구가 5천만 원이 더 싸다는 거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강남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강남구가 약 14억이죠. 14만 9,591만 원이니까요. 14억으로 보자고요. 자, 14억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 중구 같은 경우는 며칠 살 수 있냐 보자고요. 며칠 살 수 있을까요? 4.3 정도 살 수 있네요. 네 채하고 4.3 세 채. 그러니까 한 네 채 정도는 무난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무난히.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 5채는 안 되겠죠. 5채는 안 되겠고요. 만약에 연수구를 산다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14억짜리를 판다면 몇 채요? 네. 세 채 사고도 반이 남네요. 3.2, 3.5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천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면 경기도 볼게요. 성남 같은 경우는 7억 7천이에요. 성남이 굉장히 비싸게 나왔죠. 여기 분당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광명이, 예. 자, 어떤 분이 제가 철산 뉴타운 얘기하니까, 광명 얘기하니까 별로 가격이 안 나온다. 아닙니다. 제가 경기도로 보면 성남 다음으로 높은 데가 바로
강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광명이 동두천이라면 소개도 안 합니다. 자, 광명이 나왔네요. 아, 상당히 높아요. 경기도 중에서 광명이 2순위예요. 성남 다음으로. 자, 동두천시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 자, 동두천은 예전에 미팔군이 있는데 미팔군이 떠났죠. 떠나면서 주택 가격이 좀 폭락한 거예요. 이 지역은요. 자, 이렇게 순서로 보면 성남 같은 경우 볼게요. 성남시를 기준으로 해서 강남을 보면 14억 원이니까 약 강남 거 한 채 팔면 성남은 몇 채 산다? 두 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요. 예. 동두천은 7채 살 수 있네요. 7채요. 그러면 조금 좋은 지역을 한번 볼게요. 고양으로 볼까요? 고양? 고양시로 볼게요. 자, 고양시 같은 경우는 4억 6천이네요. 4억 6천이면 아까 강남구가 14억이니 예, 2개, 3개 정도는 사지 않을까. 자,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자, 양극화가 되는데 경기도 분이나 또는 인천 분들은 서울에 아파트 청약 통장을 접수를 안 받으니 1순위에서 끝나니까 2순위 안 받으니까 왜 서울 사람만 부자가 되느냐? 왜 나는 부자가 못 되느냐? 이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경기도 분들은 인천 분들이 청약 접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죠. 건의 안 하면요. 절대 변경 안 합니다. 어느 분들한테요? 국회의원, 의원님 찾아가셔가지고요. 제도 개선해달라고, 법을 입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서울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경기도 분들, 인천 분들은 부자 될 기회를 박탈을 하냐고요. 뭔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무슨 국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절대 청약제도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청약제도 개선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만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시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6344-75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7호선 상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2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59.73제곱미터입니다. 2018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에 거실, 욕실 2개의 고급 주방 갖고 있습니다. 10층 중에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 3억 5천만 원이고요. 월세로 하시면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이시고요. 전세는 3억 원입니다. 대출액은 2억 2천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월세로 하면 9천만 원, 전세로 하면 5천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보실 매물은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투자 포인트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 지역은요, 바로 7호선, 7호선입니다. 7호선, 그다음에 경의 중앙선, 경충선, KTX가 있어요. 상봉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망우역에서도 가깝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상봉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업 거점 지역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물류센터로 거듭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봉 제7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는데 이주 수요가 또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거 지역, 현재 지금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는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지값,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자, 동부간선도로하고 내부순환도로 신내 IC하고 인접해 있어요. 본 지역은요. 본
매물은요, 신축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요. 주차 타워가 별도로 또 설치되어 있어요. 주차 타워가. 화재가 났을 때 주차 타워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차 타워에서 차량이 주차되니까 방화도 할 수 없겠죠. 그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대리석으로 또 마감된 그런 건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1가구 1주차 가능하고요. 가스레인지하고 에어컨은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2대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입지 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역세권 주변이던데요. 자세한 입지 여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지 여건은 제가 이번에는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로드뷰가 길죠. 길의 주변에.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길이 이렇게 있죠. 예. 위에 보면요. 제가 또 선전해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C자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그 옆에 보면요. H자로 시작. 바로 요 뒤에 있어요. 요 뒤에. 좀 제가 대어 볼게요. 요 뒤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요 가면 여기 요 정도에 또 2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2로. 예. 요 바로 옆에가 상봉역이에요. 상봉역. 예, 상봉역이고 또 상봉터미널이 요 뒤에 있고요. C로 시작하는 요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죠. 그리고 60층 건물들이 앞으로 이쪽에 질비하게 들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초고층으로, 그리고 상업 거점 지역으로 지금 탈바꿈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전체 왕복으로 보면은 몇 차선? 예, 전체적으로 약 14차선 정도 됩니다. 굉장히 대로죠. 예, 대로입니다.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도상으로 보면요, 상봉역이에요. 바로 상봉역.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위치에. 예, 망우역, 상봉역,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위치에. 딱 이 위치에 있습니다. 망우역 가깝죠? 또 상봉역 가깝죠. 7호선이에요. 7호선. 예.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이 물류 허브에, 동북아 물류 허브에 바로 러시아로 가는 물류 허브의 거점 도시로 재탄생이 지금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발 환경과 개발 호재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강릉간 KTX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치에 있고요. 상봉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금 이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봉터미널 개발이 또 됩니다. 60층 건물. 일본의 녹봉지처럼 바뀌는 위치에 있고요. 이 지역이요. 또 본지역, KTX 망우역하고도 가깝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 시작하는 데 있죠. 코로 시작하는 데 있고요. 또 홈으로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홈. 또 있죠. 2로 시작하는 게, 2 하면 또 아실 텐데, 2로 시작하는. 이미 대기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들어올 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들어왔느냐.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거점 도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차원이고요. 또 여기에 용마 폭포공원이 있어요. 아마 공원 중에는 가장 럭셔리한 공원이 아닌가 제가 보여지고요. 또 용마공원이 있습니다. 용마공원. 뭐 시가 있는 시내 공원 뭐 이렇게 있죠. 바로 그 주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물들이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지 매물 소개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예, 중랑구 상봉동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예, 한번 건물 조감도 보시면요. 굉장히 럭셔리하게 돼 있는데 대리석으로 마감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대리석입니다. 저 안에는 호텔급 인테리어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스레인지하고 시스템하고 천장형입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드리는데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아파트로 보면 25평형 아파트예요. 아파트. 예, 아파트를 드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갖췄죠. 1가구 1주택 또 돼 있고요. 그리고 1층은 뭐다? 1층은요 24시간 편의점이 또 있어요. 상당히 또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커피숍도 있고요. 예, 상업 거점 지역으로 지금 거듭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시세 차익도 한 1억 5천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랑구 상봉동의 매물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니까 주택으로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예, 주택으로 신고를 하면 주택이고, 오피스텔 하면 사무용, 업무용도예요. 자, 3억 5천이고요. 전세 3억이 들어가 있고요. 실투자금 5천이고요. 전세로 봤을 때. 월세는 보증금 4천에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은 2억 2천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투자액 9천만 원입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광명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7호선 철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01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대지 면적으로는 39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으로는 66제곱미터입니다. 방 3개에 거실에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4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 2억 5,700만 원이고요. 전세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실투자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 매물 광명 철산 뉴타운의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네, 입지 여건 먼저 만나볼까 하는데요. 입지 여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입지 여건 지도상을 말씀 좀 드려보면요. 바로 철산역 요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이 우리가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바로 광명시청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 생활권이에요. 자, 특히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대림역 또 구로, 영등포 가깝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잘 안 떨어지는 지역이 위치해 있고요. 제가 아까 칼럼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남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주택가격 경기도에서 보면 바로 광명이라고 제가 두 번째로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광명 이제 거듭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발 호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산 뉴타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인천 2호선이 연장이 계획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2호선이 연장이 된다면 더 좋아지겠죠. 여기에 GTX도 들어있죠. KTX도 있죠. 그 다음에 7호선 또 지하철도 지나가죠. 철산역 지나갑니다. 그 주변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광명동 하면 또 있죠. 광명시 하면 철산동, 하안동이 있는데 5만 세대가 멸실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하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강남이 지금 집값이 올라간 게 재건축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 위치에 있고요. 본지역 KTX 있죠. 여기에 또 코로 시작하는 또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울렛 뭐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게 또 있고요. 예, 이렇게 다양한 대기업의 편의점 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도시고속도로가 2010년 7월에 개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강남 생활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투자 포인트는 2010년 10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P사, G사, H사가 4,000세대를 건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양은 약 1,000세대예요. 1,000세대 정도 나오고요.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는데 3억에서 4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주택 멸실로 인해서 이주세가 급등하다 보니까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지금 7억을 넘어갔어요. 신축 아파트가 8억, 9억, 뭐 10억까지도 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신축 아파트는요, 내진 설계 들어갑니다.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가 돼 있으니 상당하게 안전한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들이 갖추고 있는 장점, 매물 소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오래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오래된 빌라인데요. 이 빌라를 허물고요.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약 보시면 40층 이상으로 짓는다. 4,000세대급이 이 지역이 탄생이 되는데 4,000세대급 예, 광명에는 4,000세대급 한 단지가 4,000세대 전무후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 전망을 갖고 있나요? 예, 투자 전망을 보면 59제곱미터 저건 분양가가 한 3억 5천 정도 합니다. 옵션 포함해서요. 베란다 확장 다 해주는 겁니다. 일반 분양자는 한 5억 정도로 좀 보여지고요. 주변 시세 현재 6억까지 근접해 있고요. 입주시 예상 시점은 2020년인데 8억까지는 전망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2억 5,700에 나왔습니다. 2억 5,700이고요. 전세가 좀 괜찮게 들어가 있죠. 원래는 상태가 안 좋으면 1억 2천 받을 수 없어요. 상태가 안 좋으면 3천, 4천인데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 받고 있고요. 전세를 빼니까 실투자금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살펴봤습니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해 주신 한성만 박사님이 부동산 세미나 자리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에 열리는 세미나에서는요, 아파트 입주권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약해 주셔야 또 참석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6344-7559번으로 연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여기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을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는 좀 분양권 요즘 사더라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거든요. 프리미엄이 안 붙은 거, 우리가 속칭 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리미엄이 안 붙은 매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먼저 선점하는 게 좋은데, 그게 정보예요, 정보. 정보가 없으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지역은 만약에 사면요, 분양권을 샀는데 아파트 못 받는 것도 많고요. 지금은 전매 제한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전매 제한 물건 사시면 앞으로 돈을 못 법니다. 오히려 돈을 까먹죠. 그런 매물 잘 고르는 방법도 제가 세미나 오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매물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7호선 상봉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3개에 욕실 2개, 고급 주방 갖고 있습니다. 네,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광명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인데요. 7호선 철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격 살펴보면요. 매매가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